네, 새해 첫 FOMC가 20분 뒤면 시작됩니다. 저희는 오늘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릴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뉴욕 특파원이고요. 저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FOMC가 이따 20분 뒤에 이제 성명서 발표를 하고 그 성명서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동결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또 다시 30분 뒤에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이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늘 그 동시통역과 그리고 사후 사전 해설까지 모두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명서 이번에 이제 FOMC의 초점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혹은 뭐 QT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을 어떻게 뭐 바꾸느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FOMC의 무게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번 FOMC보다는 차라리 내일 모레 2일날 발표가 될 1월 고용보고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엔 변화가 없을 거고 최선의 결과는 뭐 시장으로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는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에 대한 어떤 신호를 얼마나 주느냐, 혹은 QT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긴축의 규모를 얼마나 줄여가는지, 언제부터 줄여갈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결정을 이번 FOMC 말고 그 다음 FOMC까지는 한 50일 정도 남았죠. 그렇죠. 네, 3월 FOMC. 네. 그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중요하고 그 첫 데이터가 오는 금요일 날 나올 1월 고용보고서라는 거죠. 아무래도 오늘 FOMC가 열리고 또 3월 사실 오늘 이번에는 동결될 것이 확실시 되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3월에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은 파월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이 뭔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능성은 많이 열어두겠지만 뭐 자기가 마음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월에 금리를 굳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죠. 그 월셔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이 페드가 올해 금리를 내릴 텐데 언제 인하할지가 관건이다. 뭐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티미라우스 기자가 썼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보면 이번 회의 정책 성명서에서는 최소한 긴축 편향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페드의 성명서, 통화정책 성명서 지난 12월 성명서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긴축 편향은 대표적인 게 이제 additional policy firming 이라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정책 확고화의 범위가 적절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의 범위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있는데 그거를 뺄 거다. 그걸 없애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금융 여건이 긴축되어 있다. 그건 이제 맞지가 않죠. 사실은 12월 FOMC 이후에 그 전부터 굉장히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없앨 거고 혹은 뭐 인플레이션이 엘리베이트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높지 않고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구도 약간 바꾸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성명서 내용 변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말씀하셨던 이 긴축 편향에 대해서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가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 제거할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금은 금리가 정점에 와 있고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놨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 긴축에 대한 전망을 이번에는 제거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FOMC 의사록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고, 다만 이
완전히 없앨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금리가 정점이다라는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다 오히려 조금 아예 없애지는 않고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이 그 근거는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3월 FOMC 전까지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사실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어떤 관측을 조금 부추기는 강화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오늘 좀 아침에 나왔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성명서를 지금 오늘 많이 아침 내내 썼을 거 아닙니까? 고치면서 이 글은 빼자 뭐자 할 텐데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이런 아무래도 페드 위원들의 생각을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용 비용 지수 ECI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4분기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데 4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나왔는데 한 개 분기 동안 전 분기에 비해서 0.9% 오른 것으로 나왔어요. 이 0.9%는 그 전 3분기가 1.1%였고 예상이 1.0%로 떨어질 걸로 월가가 봤는데 0.9%니까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 네. 지난 4분기에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있어서 자동차 노조의 어떤 그 임금이 크게 올랐고요. 또 UPS 파업도 있어서 UPS도 크게 올랐죠. 물론 UPS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인건비를 줄인다면서 이제 사람 12,000명이나 자른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보상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0.9%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실 분기별로 0.9%면 1년으로 연율로 환산을 하면 3.5%고요. 네. 지금 3.5%면 페드의 목표, 임금이 3.5% 오른다는 거는 페드의 목표 2%에 부합하는 수준, 생산성 증가까지 향상을 감안하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2021년 말, 그러니까 2022년 초부터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3월부터 올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2021년 말에 파월 의장이 바뀌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었냐? 금리를 팍팍 올리는 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 그때 했던 얘기가 자기가 ECI를 보고 놀랐다. 그때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ECI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오늘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성명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부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그게 이제 시카고 지금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시장을 보면 한 3월 금리 인하 확률 베팅이 네. 원래 한 어제까지 거의 40%대로 그쵸. 떨어졌다가 오늘 지금 거의 60%까지 치솟았어요. 예, 그 정도가 그 차이가 ECI 그리고 뭐 ADP 민간 고용 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실 고용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고, 방금 말씀하신 ECI,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보다 상당히 증가폭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조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ECI도 고용 비용 지수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물론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는 뭐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불지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뿐 아니고요. 시카고 PMI가 나왔는데 그 PMI도 네.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내일 발표될 ISM PMI, 제조 PMI가 굉장히 낮아질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한 자산이 한 1,000억 달러 되는 꽤 큰 은행이거든요. 그런 큰 은행이 엄청난 대출 손실을 봤다면서 배당금을 깎고 손실을 보고를 했어요. 이게 오늘 그래가지고 은행들 주가가 지금 다 안 좋거든. 특히 지역은행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지역은행의 위기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일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주면서 아침에 주가가 4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하루를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시원하게. 네. 유럽에서도 독일하고 프랑스 물가 1월 CPI가 나왔는데 굉장히 뚝 떨어진 걸로 그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나온 지표들, 어떤 데이터들은 FMC가 좀 더 3월 인하로 약간 더 움직이게 도와주는 그런 데이터로 오늘 아침에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오면 금리를 페드가 고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인플레이션 근원 PC 기준으로 이 12월 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최근 3개월 기준 연율로 환산하면 1.5%, 최근 6개월치를 합쳐서 평균해서 그걸 다시 또 연율로 환산하면 1.9%까지 내려와서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만 보면 나오거든요. 예. 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건 뭐 거의 확실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나 좀 찝찝하게 남아있던 게 이제 임금이거든요. 네.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버티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의 사실 이 인플레이션 둔화, 디스인플레이션은 상품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네. 팬데믹 때 공급망이 막 꼬였다가 지금 정상화되면서 그런 상품 쪽에서 내려갔고 사실 서비스 쪽에서는 별로 안 내려갔거든요. 그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ECI가 굉장히 좋은 소식. ECI는 사실 이 고용비용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지표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주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복한 걱정거리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경제가 GDP 데이터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미국 경제가 뜨겁다는 점.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4분기 미국 GDP인데 연율 환산 기준으로 3.3% 4분기에 성장을 했고 2023년 전체에는 2.5% 성장하면서 이 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경제가 뜨거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물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렸을 때 그렇다면 또다시 물가가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지켜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3월은 좀 일러 보이고 한 5월, 6월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지 않겠냐라는 건데 골드만삭스의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내릴 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노동시장 지표들이 지금 약간 꺾이는데 사실 이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표는 다들 대부분 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고 나서 혹은 취업률이 치솟고 나서 내리는 거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솔직히 한 3월에 안 내렸다가 한 뭐 6, 7월 가서 내리게 되면 50bp씩 내려야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경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쪽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시장에서 베팅은 6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반 약간 투기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3월 인하를 밀어붙이는 쪽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3월 인하를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버리지가 많은 투자자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 빚이 많으니까 빨리 좀 내려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중요하게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연준이 항상 공식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나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고 경제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가 또 11월이 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런 정치적인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 5월이나 6월에 가서 급박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또 3월에 한 번 더 내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내리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또 3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에 놓은 거기도 하죠.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짐 캐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가서 하반기에 만약에 7월과 8월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뽑는데 네. 그때쯤 만약 안 내려서 실업률이 팍팍 치솟는다면 양쪽한테 페드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페드가 느리게 움직이다가 경제를 망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페드가 좀 더 서두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한 상황이고 또 미국 경제를 지지하는 이 소비 지표도 여전히 튼튼하게 미국 1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99% 올라오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도 여전히 튼튼한 상황이고 그 소비에 힘을 입어서 미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튼튼한 상황. 여기에 물가는 내려오고 고용은 아직까지 겉으로 볼 때는 일부 뜨거운
뜨겁게 보이는 지표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채용 건수가 예상외로 굉장히 튀어 올라오면서 이 903만 건, 그래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실업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1.44개, 이것도 뭐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치를 전반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고용시장이 일단 이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뜨거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오늘 나온 고용 비용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실 어제 졸트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죠. 거기서 채용 공고가 많이 한 10만 개 다시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 맞아요. 이거 노동시장이 꺾이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늘어난 거 10만 개의 대부분이 이 중소기업 쪽에서 늘어난 걸로 채용 공고가 나타나는데 네. 이 연말은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자리 증가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영구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일시적 일자리가 잠깐 늘어났다가 그게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하지만 네. 뭐 여전히 어쨌든 고용 시장이 약하다고 보는 사람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강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 그런 데이터가 훨씬 많고요. 그런 네. 시각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좀 혼재돼서 나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제 졸츠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인 지표들은 굉장히 노동시장이 좀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 그래도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똑같은 졸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지표 중에 이 자발적 퇴사라는 이 데이터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다는 거는 내가 여기를 떠나서 뭔가 다른 직장을 더 돈 많이 받는 직장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인데, 이 자발적 퇴사자 수가 어제 졸츠 발표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340만 건. 한번 꼬이니까 잘 안 되네요. 340만 네, 건. 340만 건으로 나와서 2021년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 데이터를 똑같은 걸 두고 어떻게 볼 것이냐, 양측의 이제 용거가 그러니까 워낙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약간 냉각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뭐 고용 시장이 이거 큰일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아직 전혀 없고요.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데이터로만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튼 경기가 너무 좋은 점, 물가가 잘 내려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페드의 고민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티밀하우스 기자 얼마 전에 쓴 기사를 보면 첫 문장이 그거였더라고요. 연준이 평소라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 어떤 데이터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게 지금 딱 연준의 가장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어떤 문장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 결국 세 가지 정도 봐야 되는데 이제 성명서에서 뭘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dditional policy reforming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 혹은 어떻게 없앨 거냐 하는 게 이제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QT 시작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 논의가 이제 성명서에 반영이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성명서에는 반영이 안 될 거다. 여전히 성명서에는 지금 그 자산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게 적절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유지를 할 거고, 파월 의장이 말을 할 때, 기자회견을 할 때 거기서 QT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서는 삭소뱅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QT 테이퍼링, 즉 채권을 지금 감축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줄이는 거, 그것도 시기가 중요한데 QT 테이퍼링을 들어가는 쪽으로 3월에 QT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쪽으로 만약에 시그널을 이번에 준다면 그것은 금리를 더 빨리 내리겠다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금리 인하는 완화적인 정책이고요. QT는 긴축적인 정책입니다. 그쵸. 이 동시에 한 사람이 이쪽은 완화하고 하나는 긴축하고 이거 좀 약간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QT를 좀 빨리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인하도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제 잠시 후 1분 뒤면 연준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짚어드렸던 부분들, 금리 긴축 편향을 제거할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2시가 됐네요. 어떤
네, 수정을 할 보시죠. 것이냐. 나왔나요? 세로 고침을 계속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우선 나왔네요. 기준금리는 역시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네. 성명서가 방금 발표가 됐는데요. 기준금리는 네, 5.25에서 5.5로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어디셔널 퍼밍 쪽을 봐야지. 없앤 거 그러네요. 없앤 거 같네요. 12월 지금 보시는 것이 12월이고요. 여기서 어디셔널 그러니까 2% 거기 나와 있는 쪽인데 잠깐만. In considering will not does not expect it appropriate. target range until it 이거는 그 말은 없앴어요. 네, 그 네. 말은 없앴는데 문구 자체는 없앴으나 지금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예상하지는 않는다. 적절하다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목표로 다가가겠다는 굉장히 큰 자신감, greater confidence라고 써놨네요. 네. 그걸 얻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것은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예상하지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써놨네요. 이거 3월에는 안 내리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월에는 안 내려. 좀 다음에 내릴 거면 지금 1월 성명서에 이렇게 쓸 리가 없죠. 예. 채권 다음에 시장 낼 건 반응을 없습니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꿨네요. 생각보다 FMC를 그 성명서를 와 이거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뭐 안 바뀐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바꿔놨는데, 이코노믹 액티비티 맨 첫 문장을 네. 이게 굉장히 그동안은 많이 바꿨네요. 조금 네. 이제 슬로우드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expanding at solid pace 즉 바꾸는 4분기에 의미인데. 3.3%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네, 좀 더 자신감을 있는 모습들을 아, 굉장히 이렇게까지 이거는- 많이 바꾼 성명서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경제 전망에 대한 것도 예, 바꿨고 그리고 inflation 네. remains elevated라는 말도 그대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혹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거나 혹은 이 elevated라는 표현을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여튼 미국의 뱅킹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다 삭제를 하면서 미국의 사실 앞부분이 성명서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예. 경제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경제 많이 판단을 그러니까 더 높인 거죠. 예, 더 좋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결국은 모든 문구가 잘 이제 금방 당장 조정하는 건 없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동안 오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다. 뭐 3월 금리 인하는 뭔가 특별한 어떤 갑자기 경제에 충격이 온다거나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시장에서 더 크게 기대하지 마.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경제도 더 좋아졌고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야 될 이유는 없어라는 식의 성명서 같습니다. 성명서를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뜯어고친 예. 그러니까 그런 긴축 모습들을 편향은 보여주고, 없어졌어요. 네, 긴축 편향. 편향은, 그러니까 네.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그게 인하가 금방 다가올 거는 아니야. 라는 얘기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cut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 2%.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장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이거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에요. greater confidence라는 게 어느 정도 근데 greater confidence라는 게 그럼 어느 이건 정도가 제가 돼야 보기에는 될까요? 애매모호하지 않고요. 굉장히 사실 성명서 문구치고는 굉장히 단호한 문구예요. 사실 그 페드의 성명서는 원래가 애매모호해요.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해서 자기네들의 정책 선택의 어떤 폭을 넓혀 놓는데 이 문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greater confidence란 말은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럼 잘 안 내리겠다는 웬만하면 안 얘기인가요? 내리겠다는 네. 얘기예요. 예. 시장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번에는 뭐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네, 금리는 올라가고 조금 있죠. 올라가고 아침에 있네요. 올라가 있었는데 네,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시죠. 올라가고 CNBC에 있고, 주가는 큰 반응은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S&P 500 지수 지금 보고 계신데요. 95분. 뭐 비슷하네요. 예, 네. 큰 움직임은 없는데 뭐 원래 그렇게 많이 크게 이번에 기대하진 않았고 뭐 3월에 내릴 거라고 막 깊이 기대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나온 지표들이 좀 좋아서 약간의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그렇진 않네요. 약간 더 주가는 내리긴 조금, 내리네요. 네네네. 이제 약간 발표 더 내리긴 이후에 내립니다. 내렸다가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큰 움직임은 뭐 보여주고 약간 있지는 부정적이죠. 않은데요. 근데 원래 내리고 있었고 거기에 좀 더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이렇게 성명서가 약간 허키시하게 나오면 이 성명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긴축 편향을 없앴다 해도 허키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허키시한 게 나오면 기자회견에서 약간은 달래주는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봐야 결국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또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드린 대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힌트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냐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인데, 시장에서는 이 성명서 발표 이전에 이 전망은 중립적으로 파월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혹은 중립에서 살짝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놓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많이 내놨어요. 일단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시장이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뭐 금리를 올해 뭐 내릴 수는 있지만 이 당장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있었고, 실제 3월 FOMC 이전까지,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 전까지 데이터가 많으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12월에 연준이 파월이 이 비둘기파적인 어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반응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조금 내부에서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파월의 발언은 좀 신중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 말대로 좀 허키시하고 시장을 실망시키는 성명사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 찰스 슈왑의 캐시 존스 채권 전략가인데요. 페드가 시장을 실망시키는, 디서포인트 시키는 어떤, 그러니까 금방 좀 있다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장을 약간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5월에 금리 인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RSM의 조셉 브루셀라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성명서에 바뀐 내용을 본다면 확실하게 2%로 돌아간다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다라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테이블에서 치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다면 5월이 아니라 6월이 가능성이 더 높다. 6월이 가능해졌다. 자기는 원래 5월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도 이제 방향을 좀 튀어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성명서 발표 이후에 올라오면서 오늘 오전에 사실은 꽤 많이 데이터들 발표 이후에, 노동시장 데이터 발표 이후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성명서 발표 이후에 다시 조금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성명서에서는 역시 핵심으로 꼽는 게 그 두 가지네요. 아까 말했던 2%로 간다는 엄청 큰 greater 이런 컨피던스, 확실한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하다고 예상하지 않는다라고는 그 문장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inflation but 인플레이션은 둔화됐으나 but remains elevated.
네.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원래는 remains elevated. 음. 이제 뭐 이렇게 낮아졌으면 괜찮지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좀 바꾸지 않겠냐 했는데 여전히 remains elevated라는 말, 여전히 높다라는 말을 써놓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타겟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했으나 아직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레이터한 컨피던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연준은 성명서에서 드러냈습니다. 원래 이런 그 굉장히 그 자극적인 말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greater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은 사실 great란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쉽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레이트한 건 진짜 그레이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이런 거 그랜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고요. 그렇죠. 뉴욕에 롱아일랜드가 있어요. 뉴욕에 이제 미국 전도를 보면 안 보이죠. 자그마한 섬이니까. 하지만 이게 롱아일랜드라고 불러서 얼마나 긴가 이렇게 보잖아요. 뉴욕 시티가 앞부분에 이제 브루클린이 있고 뒤에 쭉 가면 몬탁이라는 데까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길이로 따지면 JFK가 이제 그 롱아일랜드에 있잖아요. 그 롱아일랜드의 길이가 160km예요. 예. 상당히 그래서 롱아일랜드라고 붙인 거죠. 160km면 네. 길긴 길죠. 그러니까 그냥 네, 이만저만한 이렇게 길이 길죠. 아니죠.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길기 때문에 롱아일랜드. 운전하고 놀러 가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greater라고 써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지 않.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강하지 않다. 강한 확신을 줄 정도가 아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신경 안 쓸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더 원한다. 아직까지도 오른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진단을 연준이 내놨습니다. 유일하게 좀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아까 말했던 긴축 편향, 타이트닝 바이어스는 없앴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거죠. 이렇게 되면 올릴 가능성은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웃긴 일이지만 어쨌든 사라졌고 하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꽤 먼 길이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은 이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는 확률도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하면 이건 아직 패드워치는 실시간이 아니기 네. 때문에 때문에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월이고 실시간이 아닌데 조금 떨어졌네요. 네, 조금 떨어진 어쨌든 조금 네. 떨어졌지만 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3월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데이터의 힘을 믿겠죠. 데이터가 오늘 ECI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왜 이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과 고용시장과 물가. 고용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이제 정상화돼서 좀 너무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에서는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인플레이션이 두나쳐서 2%로 가고 있다는 좀 더 큰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네.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인가 열리죠? 아니 3월 1일이 아니라 3월 며칠이었죠? 20일입니다. 3월 20일. 네. 3월 20일 날 열리는 FOMC. 네. 그 FMC 전까지 이제 1월과 2월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들이 좀 잘 나와주면 이제 3월에도 뭐 그렇다고 내릴 수 있죠. 예, 그때까지도 충분히 더 큰 확신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파월 의장 발언이 이제 한 7분 뒤면은 이제 나와서 오늘 성명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것들을 받을 텐데요. 이 사실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힌트 뭐 이런 것들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QT 조정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 12월 의사록을 보니까 이 적절한 시점에 QT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서로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의사록에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부터 QT를 그러면 중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고 싶어 할 것이고. 지금 여기 성명서 1월 성명서에도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Major shift in balance of risk. 있던 대차 대조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대차 대조표의 리스크에 있어서 이 carefully assess incoming data, 데이터를 잘 보고 evolving outlook, the balance of risk 이런 것들을 잘 보겠다라는 얘기를 넣어놨는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루리 로건 총재가 그런 얘기를 요 밑에 있죠. 예, 여기 보시면 appropriate statement of monetary application 왜 안 보이니?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 does not respect target range. 이건 아니고 그 밑에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이게 지금 네, 이게 이번에 지금 바뀐 네. 부분들을 표시해주는 성명서인데요. 그 내용은 없나요? 그렇죠. 원래 한 줄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다들 큐티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지난 12월 FMC 끝나고 나서 FMC 회의록에 이제 나와 있었죠. 그런 방안들을 논의했다라고 돼 있었고, 텍사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가 1월 초에 그 미국 전미 경제학회 거기서 이제 그게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는데 그 전미 경제학회에서 지금 온 RRP 시장, 그러니까 역레포 시장이죠. 네. 레포 시장에서의 어떤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서 이 QT의 속도를 늦추는 게 더 많이 나중에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QT를 너무 급하게 하다가 시장에서 지금 뭐 어떤 유동성이 모자라 갖고 만약 시장이 막 안정성이 흔들리면 갑자기 이걸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QT 자체를.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오히려 속도를 약간 줄이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안정화시키면 좀 더 오래 이걸 줄일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네. 근데 이 로리 로건 총재가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난 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되기 전까지 뉴욕 연방은행에서 이 QT나 QE 이런 시장 공개 시장 조작을 직접 담당을 하던 부총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장에서 뭐가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QT 속도를 이제 좀 조정할 때가 됐어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뭐 그쪽에 있어서는 페드 내에서도 이 로리 로건 총재가 얘기하면 야 그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그걸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QT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분명히 논의가 될 거고 그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이 될 거냐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과제고요. 오늘 사실 그 미국 재무부가 네. QRA라는 그러니까 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뭐 만기물 그러니까 뭐 1년 뭐 2년짜리 뭐 5년짜리 7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거는 얼마나 나눠서 발행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1년 이상 1년이 넘는 어떤 중장기 국채들이죠. 중장기 국채들에 대해서 발행량을 다 늘리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대부분 10년물은 뭐 월 10억 그러니까 이 경매 사이즈를 늘리는 거죠. 원래 뭐 500억 달러 했으면 520억 달러, 뭐 510억 달러 했으면 53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을 다 늘렸어요. 그 얘기는 이게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을 자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판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똑같다면 더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이제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워낙 많은 뭐 ECI부터 시작해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게 좀 묻혔고 또 QRA를 발표하면서 재무부가 바이백, 국채 바이백 얘기를 넣어놨어요. 4월에 한번 해보고 5월부터는 정기적으로 바이백하는 거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줬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장기 국채들을 발행하는 양을 늘렸다는 얘기는 단기 국채, 1년 미만짜리, 그러니까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의 발행량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좀 줄어들면 온 RRP, 그러니까 역레포 시장으로 몰리는 네. 돈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QT의 속도를 빨리 이렇게 뭐 조정을 해야 될, 빨리 그러니까 뭐 필요는 없어.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QT가 좀 QT 테이퍼링, QT의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좀 더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모로 시장이 반길 만한 이야기들은 아닐 걸로 네. 보이네요. 오늘 성명서부터. 근데 오늘 데이터들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데이터들은 그렇죠. 뭐 좋았다기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데이터들이 뭐
데이터 자체는 나쁘든 좋든 간에 네. 그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저는 궁금하네요. 골드만삭스가 이 페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든요. 페드를 잘 이렇게 읽는 쪽인데 그동안 3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 정도로 성명서에서 greater confidence라는 말 쓸 정도로 세게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우리 3월 인하 유지해라고 할지 최근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낮춰올 때도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길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3월 금리 인하와 그리고 경기 연착륙 혹은 무착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골드만삭스가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3월에 내려야 된다는 이유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가 보면 확 나빠진다. 그쵸. 노동시장이 확 나빠진다. 라는 얘기를 이번 주 들어서 보고서를 썼어요. 예. 그리고 한번 나빠진 노동시장은 또 다시 회복시키기가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같이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파월 의장이 사실은 월가에서의 지금 전반적인 기대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좀 별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이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작년 12월 FOMC와는 다르게 좀 밋밋한 이야기를 내놓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명서에 나오는 그 아까 그 말, greater confidence란 말은 굉장히 좀 단호한 말이고요. 제가 봐서는 네. 이렇게 성명서에 써놓고 의장이 나와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이 아주 이 말 자체는 클리어하거든요. 메시지가. 원래는 다른 메시지들은 다 중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문장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딱 우리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는 안 내려 라는 말로 이제 저한테는 딱 와닿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까지 내놓는다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 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경제학과 교수죠. 이 사람은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밝혔어요. I feel like I could be confident enough after 2 more jobs and CPI print.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더 1월과 2월에 어떤 소비자 물가 그리고 어떤 잡스 리포트 이게 나오고 나면 나는 충분히 confident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페드가 그럴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추세면 저도 3월쯤이면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이 CI 보니까 확연히 이제 임금도 꺾이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쵸. 집값만 꺾이면 사실 이제 주거비만 좀 임대료가 좀 낮아지는 것만 CPI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CPI도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잡스 리포트에서 컨피던스를 느낀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얘기도 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지금 외신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실망시킬 만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데 연준이 더 이상 서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성명서였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고요. 근데 진짜 성명서 별로 안 바꿀 줄 알았더니 완전 굉장히 많이 새로 썼군요, 거의. 네, 굉장히 많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표현 한두 개만 집어 넣은 정도가 아니라 없애거나 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새로 열심히 쓴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인하 확률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더 높아졌나요? 5월 인하 확률이 지금 이 정도고 5월 인하에 90%. 네. 그러니까 3월 인하에 있는 쪽의 사람들이 5월 인하 쪽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했네요.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러니까 5월 쪽으로 많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명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3월에 안 내렸는데 그 얘기는 5월에 내릴 거야라고 베팅을 사람들이 5월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5월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3월은 이제 그레이트 금리를 컨피던스를 한번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겠죠. 3월은 동결하고 이제 5월 쪽으로 조금 더 금리 인하 시점을 밀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월부터 해서 총 6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물론 공격적인 데이터긴 합니다만 6번 인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조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접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잠깐 그래도 한번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성명서가 나온 걸 보고 금리가 다시 확 2년 이건 뭐죠? 몇 년물이죠? 2년물입니다. 2년물은 바닥에서 올라갔고요. 튀어 올라오고요. 10년물도 좀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4% 밑은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다행히. 오늘 오전에 워낙 많이 급격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부터 사실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물가 CPI가 나왔는데요. CPI가 되게 1월 CPI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12월보다 뚝 떨어진 걸로 나오면서 유럽에서부터 10년물 금리들이 40bp씩 내렸거든요. 그 영향을 우선 받았고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도 각종 데이터들이 다 이제 ECI라든가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 금리를 인하하는 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아주 나쁜 실적까지 포함해서 은행 위기가 생긴다면 사실 페드가 빨리 내려야죠. 예, 다시 한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금리는 좀 많이 내렸다가 지금은 약간 성명서가 허켓시하게 나오니까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3분 뒤면 나오실 텐데요. 네, 채권 금리는 아무래도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파월 의장이 대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항상 제가 보면 성명서 발표하고 30분 동안 이 시장 움직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월이 발언을 할 때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잠깐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오늘의 그 기자회견은 상당히 기자들이 질문할 거리도 상당히 많고 궁금할 거리도 많을 것 같은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계기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지 뭐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1분기에 PC 이런 것들은 좀 안 팔려서 실적은 안 좋을 텐데 하지만 AI 칩 지금 굉장히 시장이 핵심적으로 보던 게 AI 칩이잖아요. 근데 AI 칩의 경우에는 좋아 뭐 20억 달러 원래 올해 팔 거야라고 했다가 몇 달 지금 한 달도 안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35억 달러. 이 얘기는 지금 주문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좋아야 될 텐데 오늘 AMD도 다 좋지 않네요. AMD가 지금 AMD도 별로였습니다. 1.64% 빠지고 있고. 그래도 뭐 어제 뭐 5% 6% 빠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복구한 건데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둘 다 앞으로 돈 투자 많이 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AMD한테는 좋은 얘기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두 가장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AI 부문인데 이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오히려 더 가팔라진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아마존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 지금 클라우드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AI 쪽에 아무래도 앞서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일 텐데 얘네들이 성장세가 좋았다는 거는 그러면 아마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번스타인 데스크에서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클라우드 시장이 막 팍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얘네들이 좋았다는 얘기는 아마존이 1등인데 아마존이 지금 뺏기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빅테크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파월 의장이 연설을 기자회견을 시작을 할 텐데 이 기자회견도 실시간 통역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인데 아직 안 나오셨나요? 화장실 가셨나? 네,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시죠.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연준의 focused on our dual 위원들은 mandate to 최대 promote 고용과 maximum 물가 employment and stable 안정이라는 prices for the 국민을 American 위한 people.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The 위해 economy has made 노력하고 good 있습니다.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경제는 objectives. 저희의 양대 책무를 향해서 Inflation has 좋은 eased from its 진전을 highs 이룩하고 without a 있습니다. significant increase in 인플레이션은 unemployment. 최고점에서 That's 완화되면서도 very good news. 실업은 크게 늘지 않아 But 좋은 inflation is 소식이 still too 있었습니다. high. 그러나 Ongoing progress 인플레이션은 in 여전히 bringing it 너무 down is not 높습니다. assured. 앞으로 And the path 인플레이션이 forward 계속 is 완화된다는 uncertain. 보장도 없고 I want to 앞으로의 미래는 assure the American 불확실합니다. people that we are fully committed to 저희는 returning inflation 미국인들에게 to our 2% goal. 연준이 2%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물가 안정의 회복이 선행되어야만 장기간 견고한 노동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FOMC는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저희는 유가증권 보유고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통화 정책을 크게 긴축해 왔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금리를 억제적인 수준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에서 목도되었습니다. 긴축이 계속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개선이 되면서 저희 목표를 향한 노력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가 더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간략하게 경제에 관련된 브리핑을 한 이후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3.3%였습니다. 2023년 전체에 대해서 GDP는 3.1% 성장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강력한 소비자 지출과 공급 여건 개선입니다. 주택 경기는 작년에 완만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정 투자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밸런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세는 월간 16만 5천 건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견실한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3.7%로 낮은 수준입니다. 강력하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또 인력 공급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도 작년에 걸쳐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5에서 54세 사이에서 개선이 되고 있으며 이민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공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띄게 완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기 목표인 2%보다 높습니다. 지금 총 PC 물가 지수는 2.6% 올랐고 근원 PC 물가 지수는 2.9% 상승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환영할 일이지만 더 많은 근거가 있어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가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고착되어 있고 이것은 다양한 가계 및 기업 조사와 기업 전망치 그리고 금융시장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낮아지고 생필품인 식품이나 주택,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두 가지 책무에 미치는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정책 금리를 5.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자산 보유도 1조 달러 이상 1.3조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현재의 긴축 기조는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늘 회의에서 연방 기금금리 목표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고 자산 보유 비중 감소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정책 금리가 긴축 기조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기대한 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정책 긴축을 올해의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 많은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 인플레 목표 달성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경제 전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저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를 적절하다면 오랫동안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급하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다시 긴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정책 전환을 빠르게 한다면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전망, 그리고 리스크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회의를 거듭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를 고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희의 결정이 지역사회, 가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지나 스마일입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서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내려오고 있다는 확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쯤이면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소비자 지출을 지표로 이용을 해서 물가를 판단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떤 지표를 보고 확신을 가질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더 강력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지만 더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양질의 더 많은 데이터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양질의 데이터가 계속 유입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진정한 신호를 우리에게 2%까지 가고 있다는 신호를 제공해 주고 있느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6개월간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확신을 가지고 2%까지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관련해서 강력하게 경제가 성장해 왔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까지 그것이 유지되었습니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저희가 경기 활동에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성장을 저희는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견실한 노동시장과 또 경제, 또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입니다. 작년 6개월과 비슷한 양상을 계속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정한 신호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지표는 없을까요? 저희가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좋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시면 이제 상품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체되면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들에서 더 많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여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더 많은 지표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2%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지금 금리를 인상할 때에 임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되지가 않았는데요. 지금 4분기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을 보았을 때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해서 5%대로 연방 기금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As you know, 네, 아시겠지만 almost every participant on the committee does believe 저희 that it would be 위원들은 appropriate to reduce rates.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성장세도 강하고 노동시장도 강력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긴축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에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규칙보다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테일러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틸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정책을 물론 이러한 규칙을 반영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 바로 그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연방 기금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조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 금리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식었을 때에 금리를 또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너무 뒤늦은 조치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할 때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저희가 언제 확신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내려가는가 그 확신감을 갖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elevated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2%까지 인플레이션이 가기 전에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인하 관련된 신호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의 변화가 있어야 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12개월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속 질문을 드리자면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있어야 한다
있다라는 의미로 성명서에서는 읽었는데요. 또 고용 관련해서도 지표 변화가 있어야만 인하를 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이스 케이스로 봤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시장이 견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기치 않게 노동시장에서 약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조금 더 일찍 인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스티키하거나 더 높다면 이러한 신호 역시 좀 더 늦게 인하를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케이스로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시장이 견실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일 텐데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SEP를 기재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인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Claire Jones, Financial Times. Financial Just to Times circle back to 기자입니다. the greater confidence aspect of the statement. 그 성명서에서 확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최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있었는데 all needing greater confidence.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FMC 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만장일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FMC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까? 확신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확신과 관련된 기준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들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SEP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기금 금리 인하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아니면은 공적인 발언을 봤을 때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견이 건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합니다. 저희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기관이 그리고 저희 토론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Hi, Chair Powell, Rachel Siegel from the Washington Post.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레이첼 시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실시간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테이블 데이터도 있었고요. 또 이전에 공백 관련된 지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연초에 와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경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비도 포함해서요. 일단 팬데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통적인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사람들이 얻고 있고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경제가 다시 리오프닝이 되었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혁신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신중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품 인플레이션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낮아진 시장 관련된 렌트가 언제 PCE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영이 될 텐데 얼마나 많이 언제 반영이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상품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많은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또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논의도 많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망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치유 기간이 있어야만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대 채무 관련된 모든 지표를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후속 질문으로 현재 경제가 연착륙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보다 훨씬 높습니다. 12개월
6월 관련 기준의 인플레이션도 높고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고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혀 승리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Mr. Chairman. 네, 감사합니다. You've said that you would know the neutral rate by its works. 중립금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립금리가 어떻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성장세가 상당히 좋은데 Is the economy really being restrained right now by the 지금 current funds rate? 현재 연방 기금으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을 때에 금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금리에 민감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금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디스인플레이션 프로세스가 공급망의 회복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주기들과 상당히 다르고 이것이 긴축 정책과 함께 공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금 이러한 경기 호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부분 그리고 소비에도 이러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스토리죠. 그런데 중립금리 대비 긴축금리가 긴축 규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방법이라면은 지금 명목금리가 5.5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조치를 빼는 것으로 저희가 긴축금리를 빼는 것으로 중립금리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도 있지만 경제를 보고 지금 성장률이 작년에 3.3%였고 이것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단순히 금리와 수요 간의 어떠한 줄다리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제 활동의 노동시장의 회복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 덕분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제한 효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Thanks for taking the question, Mr. 네, Chairman.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의장님. mentioned earlier we're not seeking a weaker labor market. I think the 더 EC has said. 노동시장 약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We can achieve 그리고 the inflation 우리가 target without wage 인플레이션 gains coming 목표를 back down to 임금 what they were 상승이 pre-pandemic.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지표로 봤을 때 노동시장은 정상화됐거나 또는 정상화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요. 일단 구인도 예전 수준이 아니고 또 임금 상승도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설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ECI 레이팅을 보면 임금 상승이 여전히 건전한 수준에 와 있지만 점진적으로 생산성 관련해서 또는 인플레이션 2% 관련해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될 프로세스이고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동시장 여건의 약화 없이도 이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시장은 리밸런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경제에서 활동을 중단을 했고 경제가 리오프닝 됐을 때 극심한 구인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인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2년은 실망스러운 한 해여서 회복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23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경제 참여 인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했고 또 팬데믹 중에 이민이 중단되었는데 이민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견실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이고 임금과 구직 관련해서는 매우 견고하지만 여전히 밸런스를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는 여러 지표를 보면 매 분기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움직임이 존재하고 저희가 팬데믹 이전 또는 2% 관련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AP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지금 고성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걱정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럼 앞으로 성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높은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대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게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있는데 더 큰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는 바로 6개월 동안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지금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을 낮추었던 그러한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로 이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CPI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그렇게 신뢰를 깎아내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소폭 수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많은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마이클 맥케이브입니다. 연착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최소한 의장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준으로 인한 경착륙의 시나리오가 배제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지 궁금합니다.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3개월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근원 PCE가 1.5%였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억제책을 계속 펼쳤을 때 인플레이션이 목표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는 견실하게 또는 강력하게 작년 한 해 걸쳐 성장했고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3.7%였는데 이를 보면 견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4% 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5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6개월 동안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을 봤을 때 성장은 완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완만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를 기대해 왔습니다. 또 노동시장은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노동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밸런싱을 거치고 있고 또 일자리 성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기준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세를 봤을 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리스크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목표 미만의 인플레이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2%에까지 한 번 내리고 다시 변동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2%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안정화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는 목표치 미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2% 근처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저희가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팍스 비즈니스 기자입니다.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명서에 보시면 성장세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노동시장이 강력한 상황에서 저희가 언제 긴축 기조를 바꿀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물론 저희가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검토를 하는데요. 이번 회의 결과 지금 현재 위원들이 3월 회의 때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걸 3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3월은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이것이 금리 인하 주기의 시작이 될까 아니면 한 번 인하가 될까요? 이것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경제 데이터를 보고 또 전망을 보고 리스크를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SP 보고서가 3월에 나올 것이고요. 위원들의 의견이 취합이 될 것인데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이 되었던 리스크를 볼 것이고 노동시장도 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낮다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코의 빅토리아 귀도입니다. 생산성 성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2%와 일치하는 수준까지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ECI가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는데 냉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장이 강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수치들이 얼마나 생산성에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는 생산성 지표가 말씀하신 노동이나 또는 공급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개선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팬데믹 시기를 되돌아보면 당시에 생산성이 치솟았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었고 또 활동이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진 않았다가 갑자기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3년에 생산성이 높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팬데믹 경제에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은 경제의 펀더멘털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팬데믹에서 회복하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AI도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생산성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산성이 높아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i, Chair Powell. Nancy Marshall Genzer with Marketplace. 마켓플레이스 기자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렌트와 주택 가격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희의 책무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저희가 주택 부문의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주택 가격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인하하면 팬데믹 때였죠. 주택 부분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주택 부분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택 가용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도시에서 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신규 주택 착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렌트와 이것이 CPI 지표 또는 PCE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장의 렌트가 지금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저희의 답변은 물론 저희 의회가 저희에게 부여한 책무는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 고용입니다. 물가 안정은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부분 소득이 낮은 계층에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생필품 가격을 높여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중산층도 고통을 받습니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부여된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저희는 할 겁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입니다. 엑시오스의 코트니 브라운입니다. 위원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속도를 늦출 계획이 있으실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차대조표 관련 조치는 잘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 프로세스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그 속도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관련된 일부 논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더욱 상세한 논의를 다음 3월 회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현재 눈에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와 이런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인가요? 일단 서로 독립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겠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대사대조표는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신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월에 회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Simon Rabinovich with The Economist. Thank you,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You've mentioned 6 good months of inflation data, but that not being enough 인플레이션 to build up 데이터가 confidence. 6개월 동안 Based on your 좋아하지만 previous response 금리 that your base 인하는 case is 시기상조라고 that we wouldn't start easing 말씀하셨는데요. it in March. 3월도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요. Roughly how many months do you think you might need 몇 of good inflation data to be 개월간 confident? 좋은 데이터가 나와야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수준만큼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을 다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많이 내렸고 제대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저희가 비밀에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Hi, Chair Powell. Evan Reiser with M&I Market News. M&I 마켓 뉴스의 에반 라이저입니다. Explain a little bit more on what you're 조금 더 considering 자세하게 when tapering QT. Do you need to see the 큐티 overnight reverse 테이퍼링 repo facility 관련해서 all the way 질문 down to zero, or is 드리겠습니다. it something that you can 일단 start with 오버나이트 RRP가 0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내리는 결정은 아니겠지만 0으로 내려가야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회의에 저희가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1년 동안 관련된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Thanks, Greg Robb from Market Watch. Chair Powell, I want 마켓 to 워치의 change gears a little 기자입니다. bit. In the presidential primary campaign that's 지금 been going on for the last 9 대선 months or so, 경선이 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연준 many 의장님의 Republican candidates 성함이 said 많이 they 거론되고 want 있고 to give you a 많은 third term. 후보들이 의장님께 세 번째 임기를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연준에서 다음 임기를 수행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저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지금 저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제니퍼 션버거입니다. 근원 PCE가 1.9%를 지난 6개월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2.4%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이 전망과 그리고 올해 세 차례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준을 향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3개월 된 12월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데이터를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한다면 더 느리게 진행을 하거나 더 후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온다면 더 일찍, 더 빠르게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소를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고려를 할 것입니다.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실질 금리가 억제적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이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6개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2%에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정책이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신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요.
Hi, Chair Powell. Daniel Davis, Agence France Presse. I just wondered if I 라디오 could get your 프랑스 comment on 기자입니다. the recent consumer confidence data. 최근에 It seems to suggest 소비자 심리 consumers are 데이터를 moving 보면 towards, 지금 attracting 소비자들이 economy. 지금 I 경제에 just 대해서 wondered, is it 낙관론을 fair 많이 to 갖고 say, 있는데요. moving towards where the Fed appears to have been in 그러면은 recent months? 최근에 그러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소비자 심리 지수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상당히 소비자 심리 지수 서베이가 흥미로웠는데요. 몇 년 동안 심리 지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물가가 몇 년 동안 2% 높게 올랐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필품에 더 많은 2, 3년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불만족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비자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물론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출도 늘리고요.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지수들이 똑같이 상승이 되진 않았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our questions. Brian Manessian in Business. 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들이 비즈니스 리더들과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실제로 경제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각계에서 온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민간 분야에서 기업에서 일하면서 보냈고 또 여러 팀과 일하면서 지표 하나에서 시작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일을 했는데요. GDP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화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2개의 이런 연준 은행들은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다양한 비영리 기관 관련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베이지북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총재들은 이를 반영한 전망들을 내놓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100가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인풋을 저희 결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걸려야 지표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께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번 베이지북은 아니지만 그 전에 베이지북을 보면 훨씬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경기가 조금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디스트릭트와 모든 사람들 관련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았을 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CNBC.com 기자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장님께서 지금 경기가 호조이고 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3.3%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위협보다 경기 호조가 더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 고금리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은가요? 너무 경기가 호조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 게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동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고성장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그리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둔화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저희가 노동시장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책무는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이러한 책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하고 있지만 성장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